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차트 분석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 3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고점,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추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차트에 워낙 관심이 더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보다 더 많아서 차트 편을 먼저 해드렸고요. 이번에 원래 순서대로라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둘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기본적 분석의 재무제표입니다. 무엇보다 주가는 결국 이익의 함수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주가가 기업의 이익의 함수라는 거는 주가가 형성된 그 공식을 보시면 심플해요. 주가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곱하기 그 회사에 대한 멀티플, 그 회사에 대한 멀티플이 바로 PER 배수, PBR 배수, PSR 배수, EV, EBITDA 배수, PCR 배수, 다양한 형태의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하는 가치 지표가 멀티플이고요. 그 멀티플과 주가의 곱이 그 회사의 멀티플과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곱이 주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 분석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멀티플 또는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관련된 밸류에이션, 즉 펀더멘탈 분석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펀더멘탈 분석을 하지 않고 이 결과값, 차트만 보고 진입을 하면 가격이 올라도 또는 가격이 떨어져도 이게 왜 떨어진 건지, 왜 오른 건지, 왜 횡보를 하는 건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분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안 보시는 분들은 숫자만 봐도 어렵고 머리가 아프고 귀찮고 이 재무제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또는 불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자지 회계사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 반드시 꼭 봐야 될 핵심 지표만 추려봤습니다. 그럼 그 중에 뭘 봐야 되냐? 역시 그것도 우선순위별로 최우선순위 지표인 수익성 지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인 성장성 지표. 그래서 수익성 지표와 성장성 지표를 가장 핫한 반도체와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으신 2차전지 이 두 가지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들로 딱 두 개만 수익성 지표와 성장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온 섹터 두 가지 반도체와 2차전지인데요. 먼저 2차전지 섹터 기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금융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보다 정밀하게 보시려면 전체가 있고 연간 있고 분기가 있는데 분기로 하면 3개월마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큰 틀에서 일단 보기 위해서 연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도 그렇지만 재무제표도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자, 2019년부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증가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차트처럼 그냥 횡보를 하는지. 자, 매출이 1164억, 1545억, 1987억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20년, 22년부터 감소하죠. 그러다가 다시 23년, 22년 한 번 감소했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증가하죠. 2600억, 4259억, 5493억.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다시 22년을 기점으로 바뀝니다. 그죠? 다음 이익도 27억, 90억, 176억 계속 증가 추세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2년에 한번 감소를 맞습니다. 그러다가 23년에 영업이익이 반토막 이상 줄어들었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자리 잡을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 드라마틱하게 262억, 내년에 530억, 26년 기준으로 900억 이렇게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뀝니다. 그럼 보통은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이익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시점, 그 늘어나는 초입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분기 실적입니다. 3개월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추세로,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주가는 미래 함수에 대한 지표니까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매출과 이익이 좋아지는, 늘어나는 추세로 바뀐다는 거고요. 자, 영업이익 다음으로 당기순이익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7억에서 53억, 230억 늘어나다가 급격하게 작년 기준으로 6억까지 당기순이익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187억, 362억, 645억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추세적으로 완전히 우상향하면서 늘어나는 추세로 바뀐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늘어는 나는데 얼마나 늘어나는지 증가율이 주가의 어떻게 보면 핵심 지표라고, 요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단기순이익 성장률 다 증가율에 대해서는 성장성 지표인 거죠. 그죠?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4년도 올해 성장률이 얼마인지, 25년도 성장률이 얼마인지, 26년도 성장률이 얼마인지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펀더멘털 공부고 재무제표 공부입니다. 그래서 자, 올해 이미 6개월 기간이 끝났으니까, 자, 내년을 보고, 주가는 결국 미래 함수니까 25년의 성장률을 한번 봤더니, 와, 2600억대 올해 추정 매출에서 내년에 4259억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내년에 매출 빼기 올해 매출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했더니 6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5년도 다른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평균 매출 증가율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양극재 5대 천왕, 에코프로비엠, LG와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신 소재. 그런 회사들의 평균값 대비 이 62%는 숫자가 높은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높지 않을까요? 보통 매출 성장률 30% 되면 굉장히 잘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62%. 상당히 높은 매출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성장률 보시면 25년도에 요 앞에 데이터가 다 있어요. 530억에서 262억 늘어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530억에서 262억을 뺀 다음에 262억으로 나누면 영업이익은 2배가 증가합니다. 102.3%.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죠. 자, 당기순이익 성장률 25년도 기준으로 요 앞에 데이터가 있죠. 376억에서 195억을 올해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195억으로 나누면 92.8%가 나옵니다. 그러면 매출은 62%, 영업이익 102%, 당기순이익 92%. 매출액 성장률로 봐도, 영업이익 성장률로 봐도, 당기순이익 성장률로 봐도 상당히 대주전자재료는 굉장히 주가가 상승할 만한, 이익의 관점으로 보나, 여기 보시면 이익의 관점으로 보나 매출의 관점으로 보나 성장률이 둘 다 모두 평균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평균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는 다른 밸류체인하고 당연히 주가 차별화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는 아까 이익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 회사의 본질적인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102% 넘는데 주가가 40% 올랐다? 그럼 주가는 이익의 함수니까 심플하게 반영하면 이익 100% 오른 만큼 주가도 100% 올라도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의 경우는 있죠. 주가는 200% 올랐는데 이익은 100% 올랐다? 그럼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고? 말 그대로 주가는 이익의 함수니까. 근데 이익이 여기 보세요. 102% 증가했는데 주가가 50%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 이익 대비 주가 오른 폭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는 건 심플한 거예요. 자, 그럼 이익률 볼게요. 이익률은 2025년도에 영업이익 530억을 25년도에 매출액 4,259억으로 나누면 12.4%예요. 네, 그러면 25년도에 영업이익을 25년도에 매출액으로 나눠서 12.4%가 나왔으면 이 12.4%가 높은지 낮은지 그걸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배터리 소재 업체의 이익률을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자, 평균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이 6% 나오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죠. 왜 요새 양극재 리튬 가격 빠지니까 이익률이 뭐 1%, 2% 이렇게 돼요. 응극재 다른 업체들, 응극재 관련 업체들. 한솔케미칼이 있을 거고, 나노신소재가 있을 거고, 제이오라는 회사가 있을 거고, 포스코 퓨처엠이 있을 겁니다. 그죠? 포스코 퓨처엠은 응극재 비중이 양극재보다 월등히 적으니까, 한솔케미칼은 또 양극재보다는 IT 소재 쪽이 비중이 크니까 순수하게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사실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회사랑 비교해보냐? 글로벌 응극재 회사
BTR이나 일본의 시네츠화학 이런 회사들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대주전자재료 과거에 2022년도에 이익률 얼마, 23년도에 이익률 얼마, 24년도에 이익률 얼마 이렇게 과거 지표랑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12.4% 나쁘지 않은 이익률인 거죠. 그죠? 구해보세요. 23년도 구해보시고 22년도 구해보시고 24년도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익률이 올라갈수록 좋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다행히 대주전자재료는 이익률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얼마까지 개선되냐? 실리콘 응급제가 지금 매출 비중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실리콘 응급제가 50%가 되면요 이익률이 17%, 18%까지 이익률이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밸류에이션을 상향 조정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당기순이익도 심플합니다. 25년도에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8.8%예요. 당연히 이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다르죠. 그죠? 자, 이 당기순이익은 일회성 이익이 반영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일회성 손실 때문에 당연히 금액이 더 적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영업이익에 곱하기 85%, 0.85 또는 80%, 0.8 정도 하면 대략적인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럼 당기순이익도 똑같아요. 23년도의 데이터나 24년도의 데이터보다 25년도 당기순이익률 데이터가 개선되고 있는지, 그래서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어떻게 구하는지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당기순이익 성장률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과거의 데이터랑 앞으로 나올 미래 추정치 값이랑 증가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증가되고 있다면 증가율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총이익률 지표를 한번 볼게요.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예요. 당연히 매출액 총이익률도 커질수록 좋은 겁니다. 커질수록. 보세요. 23년도 18%에서 24년도 26%로 매출 총이익률이 올라가죠. 자, 그럼 어느 정도 매출 총이익률이면 상당히 높은 편일 거예요. 자, 그거는 뒤에 이제 기업들에서 상당히 높은 매출 총이익률이 나옵니다. 엔비디아를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자, 엔비디아 매출 총이익률 얼마일까요, 지금? 딱 매출 총이익률 하니까 엔비디아가 떠오르는데요. 최근에 기사가 났었죠? 75%. 엄청난 매출 총이익률이에요. 거의, 자, 이거 심플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한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은 원가가 엄청 안 들었거나 매출 원가 줄어드는 것보다 매출액이 더 빠르게 증가하거나 그런 매출 총이익률이 커지겠죠. 24년도에 대주전자재료 매출 총이익률을 봤더니 매출 총이익이 688억이고 매출액이 2629억이어서 26.17%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기자본 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이 50%다. 그러면 100%가 되기 위해서 2배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이 2배라는 거는 2년이면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10%면 100%가 되기 위해서 10배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투자한 원금이 10년 된다. 그러면 ROE도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ROE를 어떻게 구하냐 봤더니 단기 순이익을 전기 자본총계랑 단기 자본총계의 평균값으로 나눠요. 그러면 ROE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봤더니 대주전자재료 단기 순이익이 여기 나오죠. 376억. 앞에 데이터 있어요. 376억을 24년도 376억은 25년도의 단기 순이익이고요. 24년도는 194.7억이거든요. 그거를 전기 자본총계 1551억, 단기 자본총계 1562억의 평균값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하면 12.5%예요. 나쁘진 않은데 높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ROE 기준으로 ROE가 일반적으로 높다. 그러려면 기준은 최소 15%는 넘어야 돼요. 근데 대주전자재료도 25년 기준으로 하면 ROE가 15%까지 나올 겁니다. 자, 이 똑같은 방식으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계산해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롯데에너지 매출의 영업이익, 자, 증가 추세 있죠? 똑같죠? 영업이익 23년도에 급격하게 줄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죠?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적자였지만 올해 흑자 전환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죠? 그러면 매출액은 내년 25년의 매출액에서 올해 매출액을 빼고 그걸 올해 매출액으로 나누면 매출액은 19%네요. 아까 대주전자재료랑 상당히 차이가 나죠. 영업이익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은
150%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같은 150%지만 영업이익 보세요. 150% 늘어났지만 이 118억까지 떨어지기 전 데이터보다도 적죠. 이걸 기저효과라고 하거든요. 이 기저효과를 항상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영업이익이 성장하는데 최소한 원래 정상적인 영업이익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인 거예요. 420억 원. 보세요. 과거 22년도에 848억 찍었고 21년도에 699억 찍었는데 118억에 비하면 150.5% 엄청나게 좋아졌네. 그게 아니고 과거에 699억, 848억이랑 할 때랑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 기저효과를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당기순이익 성장률 똑같습니다. 25년의 값 빼기 24년의 값 나누기 24년의 값을 곱하기 100하면 127.9%? 근데 영업이익 성장률하고 똑같겠죠? 과거에 490억 하던 또는 632억, 427억, 468억 하던 이 정도 영업이익 사이즈 나온 회사가 작년에 23년도에 450억 적자했다 380억 하면 엄청나게 좋아질 것처럼 같지만 과거의 이 값들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업황이 뭐죠? 롯데에너지 동박. 솔루스 첨단 소재 SKC는 6개 분기 계속 적자인데 그런데 그 와중에 솔루스 첨단 소재도 계속 적자인데 근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물론 과거 때 영광에 비하면은 이익이 줄었지만 근데 다른 경쟁업체들이 다 적자다? 계속 적자인데 이 회사만 이렇게 흑자가 난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주가는 반드시 일종의 프리미엄을 반영을 합니다. 왜 같은 브랜드인데 프랜차이즈 중에 압도적으로 백종원 브랜드 또는 커피의 스타벅스 그런 거는 권리금도 세게 주잖아요. 일종의 그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다 적자인데 유일하게 흑자를 내면 이익률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7.94 당기순이익 똑같이 계산하시면 5.92% 나옵니다. 그러면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순이익 성장률,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모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보다 대주전자재료가 다 좋죠. 영업이익 성장률은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대주전자재료가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한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매출 총 이익률을 구해봤더니 심플해요. 24년도 올해 예상되는 매출 총이익이 1137억이고 올해 예상되는 게 1조 1128억이니까 나누면 10.22%예요. 그러니까 10%면 굉장히 낮죠. 보세요. 자, 대주전자재료도 높진 않은 편인데 26%, 2배 차이 나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는 겁니다. 똑같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당기순이익을 자본 총계의 평균값으로 나누면 2.38%가 나옵니다. 와, 그럼 이거 역으로 말하면 100%가 되려면 5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대주전자재료는 12.5%니까 7년 걸린다는 거죠. 7년. ROE 자기자본 이익률 차이에서 6배 넘게 차이 나죠. 그러면 당연히 ROE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볼게요. 반도체 기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HPSP랑 이수희 페타시스인데 앞에 2차 전지하고는 이익률이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익률 또 뭐가 있죠? 아까 말한 매출 총 이익률 또 뭐가 있죠? ROE 자기자본 이익률 차이가 좀 나요. 숫자가 특히나 이 HPSP는 숫자가 아름답습니다. 한번 볼게요. 매출액 성장률 70.6%가 나옵니다. 내년에. 2차 전지 못지않게 엄청난 매출 성장이 나오죠. 이익 성장률 79.6%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기저효과가 있을까 볼게요. 과거에 99억, 280억, 452억, 852억 했는데 952억. 그죠? 이익이 올해 조금 줄 걸로 예상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근데 줄어도 역대급 이익이랑 비슷한 정도 수준이죠. 기저효과가 없죠. 그런데 1,700억, 2,000억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이 독보적으로 올라가는 회사죠. 자, 순이익도 기저효과 있는지 볼게요. 순이익은 안 주네요. 804억에서 816억, 1,401억, 1,644억. 역대급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 70%가 나옵니다. 그럼 똑같이 150%가 늘어나는데 기저효과 있는 회사랑 기저효과 없는 회사랑 기저효과 없는 회사를 투자하셔야죠. 자, 영업이익률 1,690억 영업이익을 매출 3,075억으로 나누면 55%가 나옵니다. 이 55% 영업이익률은 미안한 얘기지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영업이익률 아까 몇 프로였죠? 네, 대주는 12%, 대주하고도 4배 차이 나죠? 자, 7.94. 이것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개선되는 거예요. 7.94에 몇 배죠, 정확히? 7배 나오네, 7배, 그죠? 7배 차이가 납니다, 7배.
그러면 이렇게 압도적인 영업이익률 나는 거에 당연히 주가 프리미엄을 줘야죠. 당기순이익, 25년도에 당기순이익을 25년도 매출로 나누면 45.5%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당기순이익 나옵니다. 그러면 55%의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 45%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100원 팔면 55원 남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제조업체가 없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다 통틀어서 이익률로 치면, 영업이익률로 치면 탑3예요. 거의 탑 1, 2예요, 1, 2. 그럼 이런 회사들 투자한다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 이익률이 크게 깨지지 않는 한. 그럼 또 계산해 보세요. 26년도, 24년도, 23년도 이 HPSP 이익률이 어떤지. HPSP 영업이익률 한번 볼까요? 와, 68.71%래요. 아까 엔비디아 몇 프로라고 했죠? 영업이익률 75%. 엔비디아 버금가죠? 뭐 거의 매출 총 이익률이나 이익률로 치면 뭐 우리나라의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죠, HPSP. 그 계산을 해봤더니 전체 매출에 올해 1,803억 정도 예상하는 거에 매출 총 이익률이 1,239억이래요. 매출 총 이익률 69%. HPSP가 최근에 주가는 부진하지만 계속 이 숫자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증명을 하는 거죠. ROE 한번 볼게요. 당기순이익을 전기 자본총계랑 단기 자본총계 평균값으로 나눴더니 25.99%가 나왔어요. ROE도 엄청나네. 26%면 4년이면 내가 투자한 원금 회수하는 거예요. 단 그건 있죠. 이 ROE의 리턴 온 에쿼티인데 이 에쿼티에는 부채가 포함됩니다. 부채를 써서 레버리지가 많이 올라가면 자기자본 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비교한다고요? 리턴 온 에셋이 있습니다. 자산, 총 자산 회전율. 이 리턴 온 에쿼티랑 리턴 온 에셋의 차이가 적으면 무슨 말이죠? 부채를 덜 썼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거고. 그래서 HPSP를 계산을 해봤고요.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IT죠? 같은 반도체 업계죠? 자, 만만치 않아. 이수페타도 25년도에 대략 18%의 매출 성장률이 나오는데, 자, 이거 봐야죠. 왜냐면 23년도, 24년도 계속 역대급으로 실적이 올라가니까 계속 50%, 100%씩 올라갈 수는 없죠. 그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영업이익 성장률. 25년도에 50.9%? 엄청나죠? 당기순이익 성장률? 간혹 당기순이익 성장률이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일회성 이익이 많이 반영되면. 반대로 일회성 이익 때문에 이익을 깎아먹으면 오히려 당기순이익 성장률이 적어질 수 있죠. 영업이익률 17.2% 나오네요. 와, HPSP 55%보다가 적은 것 같죠. 하지만 대주의 12.6%, 그 다음에 또 어딨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의 7.9%에 비하면 압도적이죠.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다른 기판 업체들, 심텍이 있을 거고, 대덕전자가 있을 거고, 또 어디가 있죠? 삼성전기가 있을 거고, LG 이노텍이 있을 거고, 그런 회사들하고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보세요. HPSP 27.2%는 그런 회사들하고 비교해도 최상위권이에요. 메리트가 있죠. 이익률 나쁘지 않죠. 당기순이익 똑같이 계산했더니 14.2%가 나오네요. 그럼 대충 보세요. 영업이익 수준이 당기순이익 아까 제가 말한 80%인지 85%인지. 그러면 HPSP랑은 차이는 나지만 매출도 영업이익 성장률도 당기순이익 성장률도 다 평균값 이상이 되는 거죠. 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마찬가지. 매출 총 이익률을 봤더니 13%, 18%, 25%, 17% 급격하게 줄었다가 21%로 늘어납니다. 매출 총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눴더니 20.85%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낮네. 생각보다 낮네가 아니라 과거 5년치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인지,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동종 기판업체들의 매출 총 이익률이 어느 수준인지,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HPSP는 매출 총 이익률이 68%가 나오는데 이수페타시스는 21%밖에 안 나오네. 너무 낮네. 투자 안 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기판업체들끼리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 935억 올해 올해 순이익 예상되는데 그거를 전기와 단기 평균값으로 나눴더니 29.9%가 나왔어요. 뭐야? 30%죠? 그러면 3년이면 내 원금 3.3년이면 내 원금 회복되죠. HPSP보다 자기자본 이익률은 이수페타시스가 더 좋네. 그렇게 충분히 또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하고 성장성 지표, 성장성은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과거 평균 대비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얼마나 줄어드는지, 기저효과는 없는지, 영업이익도 과거 평균 대비 얼마나 늘어나는지,
같은 동종 유사업계 대비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익률도 당연히 계속 앞으로 개선되는 게 좋죠. 그러면 그만큼 많이 남기고 그 회사의 재물 구조가 계속 개선되고 좋아지는 거니까, 이익을 많이 남기고, 그럼 이익에 대한 철저하게 주가는 이익의 함수니까 그만큼 이익이 계속 개선되는 만큼, 이익률이 계속 좋아지는 만큼 주가는 계속 좋아져요. 약간의 시차는 존재하겠지만, 자기자본 이익률 ROE, 순이익을 자본총계로 나눈 거니까 순이익이 계속 좋아지거나 자본총계가 낮아지거나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자본총계도 늘어나야죠. 당연히 회사가 자본이 계속 커져야죠. 자산도 커지고 자본도 커져야죠. 당연히. 그럼 자본총계가 커지는 만큼 보다 이익의 증가폭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ROE가 좋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빨리 현금화해서 내 돈을 내가 투자한 돈을 갚아준다는 얘기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건데, 중요한 건 동종업계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랑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HP, SP, 이수페타시스 한 방식으로 리노공업은 어떤지, 리노공업의 매출 총이익률은 어떤지, 또는 한미반도체의 매출 총이익률은 어떤지, 한미반도체의 ROE는 어떤지, 한미반도체의 매출 증가율은 어떤지, 한미반도체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어떤지, 또 뭐가 있을까요? TSMC,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은 어떤지. 그럼 그걸 좀 더 빨리 알 수 있는 거는 1년 데이터보다 3개월마다 이제 6월 말부터 7월 초부터 삼성전자 나오죠? 그럼 삼성전자의 ROE는 얼마인지, 삼성전자의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인지, 삼성전자의 매출 성장률은 얼마인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의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은 얼마인지. 그죠? 같은 2차 전지내에서 LG엔솔이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지, 삼성 SDI가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지, 또 같은 반도체 내에서 삼성전자의 ROE가 높은지, SK하이닉스의 ROE가 높은지. 너무 재밌죠? 삼성전자의 매출 증가율이 높은지, 하이닉스의 매출 증가율이 높은지, 포스코홀딩스의 매출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지, 에코프로의 매출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지, 그걸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많이 있는 정말 다양한 재무지표, 그 다음에 재무제표 중에 가장 중요한 성장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핵심은 어떤 기준점을 설정하는 거고, 매출 성장률 지표, 영업이익 성장률 지표는 그 기준점을 두 가지로 다 보셔야 된다. 과거의 데이터 대비 증가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유사동종 업계들의 경쟁기업들의 증가폭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비교해 보셔야 되고요. 당기순 이익률, 영업이익률 다 동일해요. 동종업계 대비 평균치인지 평균치보다 높은지, 그 평균치보다 높으면 그게 주가를 얼마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당기순이익률,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이었는데 8%, 13%, 20% 개선되는 흐름에 있는지, 그러면 그 개선되는 흐름에 맞춰서 당연히 주가도 거기에 반영을 한다. 그러면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영업이익률, ROE, 자기자본이익률, 매출 총이익률, 이 다섯 가지를 우선순위로 정하자면 저는 이익의 성장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그 회사가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지, 영업이익 성장률을 1순위로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매출액 성장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익률 보시고,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률, 그 다음에 ROE, 자기자본 이익률, 이렇게 다섯 가지를만 체크하셔도 제일 중요한, 주가를 보는 펀더멘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성장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는 완벽하게 내가 분석하고 파악하실 수 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냥 방향성이 아니라 기저효과를 고려한 방향성을 보셔야 된다. 같은 150% 늘어나도 그 150% 늘어난 게 과거에 역성장이 있었다가 역성장 포함해서 150% 늘어난 건지, 역성장이 없이 계속 꾸준히 한 방향성으로 성장해서 그 증가폭이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윤의 돈 버는 투자 포트폴리오 종합 구성에서는 오늘 자세히 설명드렸던 성장성 지표, 수익성 지표 외에도 다양한 재무 관련된 지표, 수익성 비율, 안정성 비율, 성장성 비율, 각종 비율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PER, PBR, PSR, EV, EBITDA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분석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들어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각각의 대표 기업, 그리고 대표 산업별, 그리고 유망 산업별로 굉장히 다양한 실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실전 사례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고 그 반복적 연습을 통해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펀더멘탈을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김지훈의 돈 버는 투자 포트폴리오 종합 구성편에서 이 재무제표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적정한 가격에 투자를 하고 또 적절한 수익 실현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설명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특별 콘텐츠 2편, 펀더멘탈 편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